30평이라고 하는 공간들은 국민평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소가족 한다 하더라도 1인당 쓰는 면적이 점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냉장고가 없는 집들도 있었어요. 세탁기 없는 집들도 있었고요. 네. 점점 필요하잖아요. 이제 지금 냉장고, 세탁기는 기본이고 에어컨 들어가고 스타일러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정수기도 들어가고 냉장고도 2개가 필요하고 장도 필요하고 TV도 냅다 크잖아요.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옛날보다 1인당 쓰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옛날 기준으로 비교하시게 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날 기준으로 비교하시게 되면 지금 우리는 40평대 가야 돼요. 근데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다행히 세대 내부의 인구수가 2명 내지 3명으로 세팅이 된다 하더라도 30평대가 아직까지는 대세일 것 같고. 스마트 튜브의 김학렬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이어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6억에서 9억대 사이에 아파트들이 이제 거래량이 많이 늘었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고, 그게 이제 노원구 뭐 이런 데좀 많이 몰려 있다. 네.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로 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재건축 위주의 단지들이다 보니까 이제 약간 몸테크 하러 들어갔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재건축 재개발 상황이 되게 안 좋으니까 요럴 네. 때 그냥 몸테크 겸 뭐 살기 좋은 동네 겸 해서 겸사겸사해서 딱 6에서 9억대 사이에 들어가는 거, 요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첫 집이면은 그냥 들어가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가점으로 뭔가 좋은 아파트를 당첨받을 가능성은 낮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그걸로 시작을 해보고, 일단 사보면은 시행착오가 나오거든요. 아, 조금 더 좋은 거 갈 걸. 혹은 잘 샀다. 내지는 뭐 빨리 갈아타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실제로 저는 빨리 경험을 해보자는 차원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게 아마 최선의 선택이면은 그건 잘한 것들이고요. 근데 아마 대부분 저 금액대의 아파트를 사는 분들이 대부분 후회합니다. 더 좋은 거 할 건데. 차라리 좀 넘겨서. 네, 차라리 10억 넘어갈 거. 네. 왜냐면 저 정도 들어갈 수, 맥시멈 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저쪽에 못 들어가요. 그 아래 단계 들어가지. 사람들이 항상 그렇거든요. 첫 집은 항상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약간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보거든요. 많이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지금이라도 들어가라고 말씀드리고요. 노원구가 통계에서 제일 많이 거래가 되는 이유는 딱 이유가 딱 하나예요. 아파트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아요. 예,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렇죠. 예, 저 금액대 아파트가. 그러니까 네. 이제 아마 아파트 숫자가 제일 많은 데가 송파구, 강남구, 그리고 노원구, 강서구, 이 정도가 4개 빅4인데, 아시겠지만 강남구는 저 금액대 아파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 숫자가 많아도 저는 의미가 없는 데고, 그러니까 저 금액대 아파트가 물리적으로 많아요. 물론 강서구도 좀 많고 송파구도 있지만 노원구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노원구가 네. 대부분 저긴 다 저거 금액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노원구가 1등하는 이유는 노원구가 특별히 좋아서가 아니라 그 금액대 아파트가 제일 많아요. 아마 도봉구에 많았으면 도봉구가 제일 많이 나왔을 텐데, 도봉구는 아파트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강북구도 생각보다 아파트가 많지 않거든요. 네. 노원구의 거의 모든 그러니까 주택의 반 정도가 아파트인데 그것들이 다 저 금액대이기 때문에 통계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노원구가 특별히 좋아서. 그러니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통계에서 1등 나오는 것은 금액대 아파트가 제일 많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게 맞고요. 아파트가 많으면 수요가 많다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기서 빨리 상급지 갈아타기를 하셔라라고 좀 하나 더 보태서 추천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노리고 들어가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의견이 분분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냥 네. 단순히 그냥 뭐 6에서 9억대 맞춰서 살려면 다른 데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신도시들도 있긴 한데, 네. 네, 이거는 약간 재건축까지 고려한 게 아닌가. 그건 좀 분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첫 집 마련을 재건축 아파트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예, 왜냐하면 좀 경험을 다양히 해보라고, 오히려 전세나 월세부터 시작하더라도 한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하실 것들을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야 좀 배우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집 가지고 쭉 살다 보면은 오히려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내가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아는데 이거 재건축까지 기다리다가 놓치는 경우를 종종 봤기 때문에. 물론 노원구는 재건축 대상으로 좋은 지역입니다. 저는 상계주공 아파트들이 다 재건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처럼 나이스하게 가지는 못해요. 이분들이 돈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부분 다 5억, 6억으로 영끌해서 들어오신 분들이잖아요. 진짜 풀로 대출 받아서. 근데 거기다 추가 분담금 5억을 더 붙여야 돼요. 그럼 네. 이거 고민스러운 거죠. 그럼 당연히 이 고민이 풀릴 때까지 이게 딜레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고민이 언제 풀리느냐? 내 아파트 시세가 올라가면 풀려요. 그러니까 네. 시간이, 이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서 지금 당장 재건축으로서 우리가 뭐 수익을 보거나 그렇진 않은데, 그 재건축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가격이 오르긴 할 겁니다. 그때 올라갈 때 팔면 되는 것들이어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기엔 굉장히 좋은 지역이 노원구거든요. 상계동도 네. 좋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기를 추천드리는 것들이지, 이걸 지금 들어가서 첫 집 마련하는데 재건축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건 저는 반대하고 싶어요. 대부분 이제 재건축 투자를 접근하시는 초보랄까요? 그런 분들이 이제 입주 때까지 어떻게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가는 분들은 많이 없잖아요. 예, 그냥 사두는 거지, 플러스 네. 알파로. 그러니까 저기는 전세를 끼고 사두는 거지, 내가 살면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기는. 예. 그러다가 이제 조금 뭐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면 또 팔고 또 딴 데 가시기도 그럼요, 하고, 그럼요. 뭐 그런 의미에서의 접근은 괜찮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방금 전에 소장님이 또 얘기를 해주셨지만 요 6에서 9억대 사면은 조금 더 비싼 거 살 걸 이런 생각이 또 든다고 하셨잖아요.
거잖아요. 네. 그 말은 결국에 조금이라도 무리해서라도 어쨌든 뭐 급지를 굳이 나눈다면 상급지로 가는 게 결과적으로는 더 좋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그냥 무리할 수 있을 만큼 무리하는 게 제일 좋을 텐데 네. 이건 경험해 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제가 아무리 설명드려도 이건 이해를 못 하세요. 그러니까 저놈은 영끌 강요하는 투기 세력이야. 이렇게 피드백을 주실 분들이 많을 텐데 이거는 사보신 분들은 대부분 다 경험하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원구 갈 수 있으면은 성북구 가는 게 나아요. 성북구 갈 수 있으면 동대문구 가는 게 나은 것들이고요. 네. 동대문구 갈 수 있으면은 뭐 동작구라든지 뭐 강동구라든지 내려오는 게 다 낫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단계씩만 조금 더 높은 쪽을 지향한다고 하면은 아마 조금 더 성공적인 아마 자산 증식이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대출도 받고 그러면 네. 나가는 돈이 어쨌든 더 커지는 건데 그 이상의 이득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떤 시세 그렇죠. 상승이? 그럼요. 왜냐하면 서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서울의 중심부로 갈수록 이게 이제 다 인플레이션 올라가긴 하는데 이게 벌어져요. 그러니까 상급지가 더 많이 네. 기울기가 높거든요. 기울기가 높은 쪽에 조금 더 편승하기를 제안 드리고 싶은 거죠. 선배로서. 그러면은 상급지에 약간 뭐 소규모 단지랑 약간 뭐 보통 이런 거 많이 VS 하잖아요. 좀 맞죠. 약간 뭐 중하급지인데 여기에 네. 뭐 단지가 좋고 막 입지 좋고 막 이런 네. 거를 뭐 고려하는데 가격은 막 비슷하고 이러면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이라는 게 훨씬 더 좀 가중치를 좀 줘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부동산은 입지, 둘째도 있고 첫째도 있지, 셋째도 입지라고 하는 게 입지 가중치가 있는 것들. 물론 이게 딱 아우가 맞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걸쳐 있는 것들은 있거든요. 네. 근데 되도록이면 입지 쪽 선택하신 분들이 조금 더 이득을 보긴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강남, 서초, 용산은 구축 사도 된다니까. 다세대 빌라도 괜찮은 것들은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뭐 금천구라든지 이런 지역들이라든지 은평구에서 안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네. 그런 지역들은 빌라 사면 절대 안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입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증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들이죠.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 이 양극화라고 해야 될까요? 최상급지와 뭐 중급지에 간의 이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의 어떤 통계이기도 하지만 네. 이게 계속 더 간다. 예. 이게 뭐 좀 좁혀질 만한 그런 여지가 없는 건가요? 이거는? 그건 좁혀지면 더 이상한 거죠. 그럼 벌어지는 게 맞고요. 이게 중간에 구멍이 뻥 뚫린 게 아니라 스펙트럼이 다양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통의 편리성 때문에 내가 현안할 수 있는 여건들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이제 서울 내에서만 비교하다 보면은 이게 구멍이 커질 수 있겠지만 서울을 대체할 수 있는 교통이 편리한 경기도가 있고 인천이 있거든요. 그럼 과천 같은 경우나 뭐 성남 같은 경우는 서울에 지금 거의 상급지 가격인데 비싸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강남구에 살고 싶은데 강남에 들어갈 여지가 없기 때문에 입지가 유사한 과천이나 성남에 가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런 수요들 때문에 경기도에서 그런 대체 입지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 서울권이라고 하는 데서 아마 대체 입지를 찾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죠.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교통망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동네는 약간 급지의 역전도 일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많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전 동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화성에서 22억제가 나왔잖아요. 아마 지방에 있는 광역시급들이라든지 경기도에 있는 다른 집 좀 찾아보세요. 20억 넘는 아파트가 없어요. 지금 아마 판교, 광교, 동탄께 달걸요. 지방에서는. 과천 정도. 예, 과천은 원래 네, 비쌌던니까. 예, 그러니까 과천은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요, 경기도에서 지우시면 됩니다. 그냥 서울, 강남구, 과천동 이렇게 쓰시는 게 제일 입지 평가가 편하니까. 전화번호도 공이니까. 예, 공인이고요. 예, 네. 전 이상하지 않거든요. 예, 네. 경기도에서는 빼세요 그냥. 많은 분들이 그 과천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천은 뭐 경기도 아니야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저는 과천을 경기도로 생각하시면 부동산 분석에서는 답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경기도의 1등은 성남이에요. 그것도 분당, 판교 이쪽 빼고 원도심이라고 하는 성남. 거기가 1등이지. 그렇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좀 대안들을 찾아보시게 되면 전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교통망이 급격히 좋아. 서울은 더 좋아질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도는 정말 아파트가 좋아질 여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표적인 게 동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20억 넘는 아파트 거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쪽으로 하나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북쪽 라인인 것이죠. 뭐 양주가 있을 것 같고요. 파주가 있잖아요. 그 당연히 안쪽에 있는 의정부와 고양시는 더 좋은 곳이고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파주하고 양주가 베이스를 깔아주면은 고양시하고 의정부는 한 단계 더 올라가겠죠.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고 지금 들어가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상으로는 이제 올해 말에 이제 GTX A가 이제 파주랑 이쪽이 이제 개통이 네. 되는데 그러면은 일각에서는 이제 동탄도 저렇게 되는 거 보면 네. 이제 파주 뭐 일산도 아마 저렇게 막 가격이 막 늘어날 것이다. 네. 높아진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동탄 가격만큼은 안 돼요. 아마 그 가격이 되면은 동탄은 더 올라 있겠죠. 그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동탄은 자체 수요가 많은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내려오지 않아도 원래 수요가 많았던 곳이고 여기는 그냥 서울의 베드타운으로서의 역할로서 수요가 증가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과천이 22억 나왔으면은 고양
고양시는 한 15억, 16억 그리고 파주는 뭐 10억대가 확실히 안착이 되겠죠. 그 정도를 일단 올해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그 입지에서의 또 수요 자체는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다르죠. 예. 단순히 교통만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다. 예.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고요. 네. 화성은 일자리가 많아요. 고양시, 파주는 일자리가 없고요. 그 네. 차이도 좀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동탄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는 뭐 인근에 이제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도 삼성, 워낙 뭐 많고 현대, 해서 뭐 대부분. 네, 예. 그래서 이제 연봉도 높고 그런 데들이 그렇죠. 보통 1, 2억 해요. 젊은 분들도. 맞벌이 하면은 뭐 3, 4억이라서 솔직히 서울 같이도 되는 분들 많아요. 네, 저번에 어떤 분이 사연 보내서 30대 초반인데 둘이서 예. 맞벌이 해가지고 3억 2천 번은 어떻게 예, 해야 되냐고. 그러면 무조건 서울 와야지. 근데 이제 그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어쨌든. 네, 그러면 요것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또 나오는 얘기가 이제 앞으로 미래의 이제 그 국민주택 평형은 이제 20평대가 맞다. 이제 30평대의 수요는 이제 뭐 안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인구 구조와 어떤 가구 수 인원에 따라서 좀 20평대가 훨씬 더 좋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것도 제가 꾸준히 조사를 해오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뭐 이것들에 대한 결론은 저 나름대로 갖고 있는데 이게 제 정답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죠. 제가 뭐 정답을 알 수도 없는데 저는 이제 상품 개발 조사를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건설사들과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요. 일단 30평이 여전히 예. 좋다. 왜냐하면은 방 3개가 아니에요. 30평이 그냥 30평인 거예요. 전용 면적 8사를 내가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방 3개를 다 쓸 수도 있고 어떤 아파트 가면 방 2개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터가지고 또 어떤 데 방 30평인데 방 4개 쓰는 경우가 있고 그거는 소비자 취향대로 만들어 드리는 것뿐이고 그냥 30평이라고 하는 공간들은 국민평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소가족 한다 하더라도 1인당 쓰는 면적이 점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냉장고가 없는 집들도 있었어요. 세탁기 없는 집들도 있었고요. 네. 점점 필요하잖아요. 이제 지금 냉장고 세탁기는 기본이고 에어컨 들어가고 스타일러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정수기도 들어가고 냉장고도 2개가 필요하고 김치냉장고 있어야 돼. 아무튼 장도 필요하고 TV도 냅다 크잖아요.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옛날보다 1인당 쓰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옛날 기준으로 비교하시게 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날 기준으로 비교하시게 되면 지금 우리는 40평대 가야 돼요. 근데 네.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다행히 세대 내부의 인구수가 2명 내지 3명으로 세팅이 된다 하더라도 30평대가 아직까지는 대세일 것 같고 이것들이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지금 혼자 사는데 나 원룸에 살아도 만족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좀 아니잖아요. 이게 돈이 모이고 내가 좀 나이가 들면 그래도 좀 넓은 데서 살고 싶은 게 약간 사람의 또 마음이니까. 제가 이제 반포 자이 아파트 입주를 네. 했었어요. 그때 이제 2009년도 입주했을 때 상품 만족 조사를 하러 갔었습니다. 자이 건설에서 GS 건설에서 일을 해가지고 80평대가 제일 커요 거기가. 식구가 4명이에요. 네. 애 2명, 그다음에 이제 부인 남편이 있고 전업주부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가 2명인데 입주 도우미가 있더라고요. 5명이 사는데 80몇 평인데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또 이분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4명 살다가 네. 입주 도우미가 왔어요. 애기를 낳아가지고 집이 좁아졌다고. 너무 좁다. 그래서 지금 큰 평대가 어딘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추천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80평인데. 네. 그런 거거든요. 이게 상대적인 감정이라서 절대적인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뭐 자동차로 생각하면 제일 이해가 쉽잖아요. 네. 큰 차 혼자 타고 다녀도 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이게 뭐 앞으로 이제 1인 가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경차가 더 많아진다. 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상하긴 하니까. 제가 아직도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그 이제 2살 먹은 남자였었는데 그 이제 운전하는 자동차 있잖아요. 실제 가는 거 80 네. 가는 거. 그걸 그걸 집에서. 타고 다니더라고요. 집에서. 예, 제 발을 딱 밟고 가서 그게 했던 장면이 기억이 나서 왜냐면 80평이니까 좀 애도 이제 자가용 같은 게 필요하겠죠. 걸어 다니긴 도보로 좀 이동이 예, 힘드니까. 아우디였어요. 기억도 마크도 기억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내부 구조의 변화인 거지 면적이 작아지기는 쉽지 않다. 네. 그럼 당분간 뭐 30평대가 계속 더 인기가 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잘 모르겠으면 30평대 사세요. 그러니까 이게 20평대를 자꾸 희망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좀 두 가지인데 서울에서 30평대 이상을 공급을 안 해요. 조합들이 다 갖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 쪼개서 분양하거든요. 이게 초소형도 인기가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소형 분양할 걸 쪼개서 초소형으로 2개 분양하고 그다음에 중형과 소형으로 분양할 것들을 원래 대형으로 네. 분양할 수 있었는데 쪼개서 두세 대로 분양을 하는 것들 뿐이거든요. 그래서 20평대 이하가 많은 것처럼 보여서 이렇게 대세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건 좀 기자분들도 이건 반성하셔야 돼요. 20평대만 분양하기 때문에 20평대만 경쟁력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30평대보다 20대가 경쟁이 높다는 건 그 청약 경쟁률 보고 그러는 것들이거든요. 30평대는 분양을 안 해서 그래요. 그거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여전히 됩니다. 좋다. 예. 그러면 또 이런 건 어떨까요? 아예 그냥 초대형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 아예 이럴 때 뭐 워낙 공급이 없으니까 뭐 40평 후반대, 뭐 50평대 이런 것들 사놓으면은 나중에 이게 네. 공급이 없어서 경쟁력이 생길 수도 있다.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제가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고 정답을 갖고 있는데 그건 입지 보셔야 돼요. 입지 나쁜 데는 아무 의미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얼마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우리가 2020년도 주식이랑 코인 시장 좋아진 다음에 하이엔드급 주거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었거든요. 네. 분양만 하면 다 분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분양하면 분양 안 돼요. 수요가 없어요. 그 젊은 층들이 안 들어와. 네.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대형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긴 한데 이게 절대 숫자로 따지게 되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인데 대형
대형을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 연천구 가서 살지는 않을 거잖아요. 예, 주택 밑에 뭐 평택 가서 살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서울에서도 도봉구 가서 살지는 않을 거잖아요. 내가 100평대 살 수 있지만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송파구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수요들은 딱 거기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시세가 빠졌을 때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 맞죠.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유명 연예인이세요. 예, 네. TV 나오는 지상파에 나오는 연예인 분이시고 저한테 이제 아파트 추천을 해달라고 하셔갖고 반포 자이 큰 평형대를 추천드렸어요. 왜냐면은 붙었어. 대형 수요가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죠. 네, 네. 이게 확 빠질 때 중형이랑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대형 사셨는데 지금 싹 벌어졌거든요. 그럴 때는 그렇게 투자가 굉장히 유미한 거죠. 그런 서초구의 반포동의 좋은 입지들은 그런 건 괜찮은 것들이기 때문에 타이밍만 좋다고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시세가 많이 빠졌을 때 대형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네. 다만 이제 최상급지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 이렇게 막 많은 면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많은 돈을 써도 될 그렇죠, 만한 그렇죠. 그런 입지. 그렇죠. 네, 그런 곳이어야지만 되지. 그냥 모든 지역에 다 그냥 대형 평수가 적으니까 공급이 안 되니까 뭐 해보자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책 중에 김학렬의 부동산 투자 절대 원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 거기 이런 멘트를 제가 써놨어요. 나 여기 살아라고 자신 있게 브랜드를 말할 수 있는 아파트는 대형이 먹혀요. 네. 대형 수요에 대한 칼럼을 쓴 게 있는데 나 예를 들어서 압구정 현대아파트 60평대 살아. 그럼 네. 제일 좋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평가가. 그다음에 레미안 포스트집 80평. 아까 반포자이 뭐 90평. 제일 큰 평형대거든요. 그럼 끝인 거잖아요. 아크로 리버파크 98평. 그게 펜트하우스거든요. 그걸로 끝난 거거든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아파트들의 대형 평형은 수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그 초등학교 지금 학군지가 계속 지금 뭐 논란이 계속 됩니다.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이제 막 폐교들도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학군지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 학군지는 이제는 좀 힘을 좀 잃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좀 정확하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건 두 가지가 다 맞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학군지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몰리는 곳으로만 몰릴 거잖아요. 그 몰리는 곳은 더 인기가 많아지는 것이고. 그것도 최상단 지역들. 그러니까 대치동으로 대표되겠죠. 대치동을 대체할 입지는 전국에 없어요. 앞으로 생기지도 못할 것 같고요. 대치동은 더 수요가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대치동일 텐데 다세대 빌라 시세 한번 가보세요. 월세 수익률 보세요. 전국 탑이에요. 30% 40%가 나와요. 월세 수익률이. 안 팔아. 그분들이 일단 다세대 빌라를 꼭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치동에 다른 거 아파트 사지 마시고 다세대 빌라 사셔갖고 월세 놓으시는 것들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거긴 점점 더 그렇거든요. 옛날에 그렇게 대치동이 인기가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요즘은 학원가가 그걸로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커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거기로만 가거든요. 다른 데는 학원가가 없어요. 왜? 규모의 경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근데 거기는 전국에서 다 오거든요. 심지어 주말에도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오고 부산에서 KTX, SRT 타고 올라오거든요. 그 수를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전날 와서 재워요. 네. 그러면 숙박시설이라든지 다세대 빌라 뭐 뭡니까? 단기 임대도 많이 단기 임대 하고. 많고요. 에어비앤비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데가 대치동인데 그런 입지거든요. 근데 이게 대치동급은 아니지만 목동, 뭐 중계동, 뭐 대구의 수성구 이런 지역들은 살아남겠죠. 근데 그 외 지역은 이제 없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제 친구인데 제일 친한 친구였었는데 창원에서 학원을 빌딩을 갖고 있었고 빌딩 전체가 다 학원을 채워놓고 운영을 하던 친구였었는데 문 닫았어요. 창원도 안 돼요. 네. 걔가 의창구, 성산구 사이에 있었는데 거기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대도시도. 그래서 네. 이제 아마 그런 대도시들도 학원 수요는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데들은 학군 프리미엄이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몇몇 센 지역들이 있어요. 중심 역할을 하는 그런 지역들만 살아남겠죠. 결국에 이것도 이제 뭐 규모의 경제로 가면서 이제 네. 뭐 최상 지역들만 계속 몰리고 이제 애매한 곳들은 이제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그렇죠. 이것도 모든 게 다 지금 양극화가 부동산에서도 일어나는 게 아닌가. 교육 분야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너무 많이 인구가 줄어서 네. 지금 100만에서 20만까지 떨어졌거든요. 신생아 네. 숫자가. 그러니까 5분의 1토막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100만 대도 잘 나갔던 입지 중에서 20만 대 잘 나간 입지는 이제 한정이 될 거잖아요. 나머지 80만의 분들이 이 20만 입지로 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프리미엄이 떨어지는 것들이고 여기는 100만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역설적으로 우리 동네에서 가장 최고 장점은 학군이야라고 말하는 지역. 그러니까 학군 빼고는 나머지가 조금 좀 안 좋은 지역. 이런 네. 데들은 조금 위태위태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학군도 학원가가 있지 않으면 학군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장님 올해 또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거래량도 막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뭐 사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지금 알아보러 다니시는 분들도 뭐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통계가 늘었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뭐 지금 뭐 이미 반등한 지역들도 뭐 있고 뭐 그다음에 앞으로 뭐 불안불안하고 지금 사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지. 사고 싶으시면 사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만약에
이게 그 다른 대안들, 다른 투자 대안들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특히 무주택자 분들은 집을 사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보다 더 좋은 재테크는 없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재테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또 보금자리까지 마련할 수 있는 더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론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좋은 게 뭐냐면은 한번 내 집 마련을 하시면은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플랜이 나오거든요. 근데 주식은 그게 안 돼요. 한번 잘못 샀다고 또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한번 사보기만 하면은 바로 알 수 있어요. 본능적으로 이거 잘못 샀구나, 잘 샀구나. 그리고 다음에 무조건 절로 가야 되겠구나. 그 경험치를 아는 것만으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막 시세가 막 꼭지고 막 대세 상승장이고 이러면 제가 사람 말씀을 드기가 좀 애매할 텐데 다행히 최근 2년 동안 조정이 됐고 네. 심지어 지금도 조정이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저주저하고 있거든요. 보통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 조언도 그렇고요. 남들이 주저주저할 때 사라고 하는 멘트가 정말 많아요. 아마 여기 정택 대표님도 똑같은 말씀하실 것 같고요. 제일 많이 하신 분이 워런 버핏이에요. 네. 찰리 먼고고 그분들 하신 말씀이 남들이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사라고 다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부동산은 특히 더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기회인지 위기인지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걸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안 좋을 땐 정말 안 좋아요. 좋을 땐 너무 좋고 오히려 이런 양극단의 시대가 문제지 지금처럼 애매한 시기에는 골라서 매수자 우위가 될 수 있거든요. 협상 잘해서 협상도 해보시고 한 50만 원, 100만 원도 깎아보시는 것들도 해보시고 그러게 굉장히 좋은 경험치거든요. 왜? 대세 상승장에서는요. 그 계좌번호 따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중개업소 복비도 다 0.9% 다 줘야 돼. 보너스를 더 줘야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복비도 깎아도 되고 네. 예, 그다음에 집주인한테 좀 인테리어 비용 빼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임차인을 하더라도 되게 네.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협상의 능력들도 발휘할 수 있는 굉장히 공부하기 좋은 시기니까 샀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드려보고 싶고 서울은 비싸요. 그래서 서울이 대부분 못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다행히 지금 경기 인천에서 괜찮은 아파트들이 입주를 많이 하고 있고 피가 많이 붙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피가 안 붙은 건 권해주고 싶진 않은데 살짝 네. 붙은 것들은 지금 사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누려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럼 피 안 붙은 거와 피 살짝 붙은 거의 차이를 굳이 이렇게 구분하실 이유가 왜냐하면은 지금 피 붙은 것들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상급지가 더 많이 올라가거든 네. 기울기가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래도 조금 달리는 말에 살짝 올라타는 그렇죠. 느낌으로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예. 네, 지금까지 스마트튜브의 김학렬 소장님하고 이제 부동산 시장부터 이제 어떤 식의 물건을 사는 게 좋을지 뭐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거 좀 잘 한번 정리해 보시면은 나름 이렇게 교집합을 모아 보면은 어디에 살지 이런 것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내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귀한 시간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소장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